다음 파트는 이제 판별식에서 확장되는 파트야. 자, 판별식에서 확장되는 파트인데, 자, 이거를 조금, 내용은 쭉 있어. 내용은 쭉 있지만, 정리를 조금 하고서 들어갈게요. 자,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판별식. 판별식 관련 문제는 총 3가지. 총 3가지. 다음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이런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두 실근을 물어보는 경우. 이거나, 아니면 중근을 물어보는 경우. 이거나, 아니면 서근을 물어보는 경우. 총 3가지로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에는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를 이용하면 돼요. 왜냐? 자, 두 실근을 갖는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면 돼요. 중근을 이용하는 경우는 판별식 D는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하고, 허근인 경우에는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틀은 뭐냐면, 모든 실수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실수상에서 서로는 2개를 갖느냐, 2개는 하나를 갖느냐, 아니면 하나를 갖느냐, 아니면 안 갖느냐. 자, 이렇게 4가지로 4가지로 나뉩니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만 딱 끝나면 판별식 D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확장이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긴 한데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 됩니다. 양의라는 뜻이 들어갔지, 그치? 아니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라든가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질 때, 이렇게 이제 나뉘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 양의라는 표현이 없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니까 당연히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풀면 돼. 근데 봐봐. 그러면 얘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될 거거든. 근데 이게 양의라는 말이 떴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모든 실수를 기준으로 해서 2개만 있으면 돼. 그 2개가 둘 다 양수여도 되고 둘 다 음수여도 되고 하나 양수 하나 음수여도 어쨌든 2개만 가지면 된다 소리야. 근데 얘는 뭐냐면 그 안에서 양수로만 2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2개의 말 뜻을 정확하게 알면 돼. 이거는 어찌됐든 모든 실수를 기반으로 해서 양수 쪽에 2개가 있든 음수 쪽에 2개가 있든 양수 음수 이렇게 겹쳐서 있든 관계없이 2개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인데, 얘는 무조건 양수 쪽에서만 무조건 2개가 달려 있어야 돼.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지?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근의 부호 판별이라고. 판별이긴 한데 실근의 부호까지를 판별하라.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얘는 모든 실수가 기준이 아니라 0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 걸쳐 있냐, 요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풀어야 하는 것은 그래본 거야. 2차 방정식이거든. 근데 지금 주어지는 형태식은 분명히 미정계수에 해당되는 걸 거야. 그러니 근의 공식을 구할 수는 없어. 판별식은 썼지, 그치? 판별식은 썼어. 그럼 나머지 하나 뭐 남았어? 뭔가를 더 쓰긴 해야 되는데 하나 남은 게 뭐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란 말이야. 맞지?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써볼 수 있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에 관계된 이야기를 더 써볼 수 있는 거야. 둘 다 무슨 수라고 했어? 양수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니 얘는 0보다 뭐 할 거고? 클 거고 얘도 0보다 이렇게 세 개의 공통 부분을 잡는다면 양수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에 전부 다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라고 한다. 여기 그냥 두 근이지, 그치?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지, 그치? 그러니 당연히 판별식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야. 네. 맞니? 네. 근데 그러면서도 무슨 수라고 나왔으니까 무슨 수라고 나냐면 음수라는 표현이 나왔거든. 네. 그러니까 음수 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 이거는 실근의 부호 판별로 넘어가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게 되는데 더하게 되면 0보다 작은 상태가 나오고 곱하면 0보다 큰 상태가 나오고 되니? 네.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함수로 얘기하면 여기가 0인데 이차함수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란 소리거든. 맞아? 그러니 이때는 판별식 때는 무조건 0보다 큰 상태를 돼. 왜? 같으면서 양수와 음수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판별식 때는 0보다 큰 상태가 돼야 돼. 자, 그러면서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까지도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개 더하면 뭐야? 0이냐? 현재 그려진 게 0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려도 서로 다른 부호잖아. 이때는 양수야? 몰라요. 그렇지. 이렇게 그리면 음수야? 하나 양수 하나 음수인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면 알 수 없는 건 쓸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해돼? 네. 특히나 이 경우는 굳이 얘를 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알아보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에 관련된 걸 알아보지만 마지막 이 경우는 이건 아예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어? 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가. 전체 범위에서 여기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여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지, 그치? 네. 근데 전체 범위에서 0이 아니라 이미 A가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 이런 걸 따지는 경우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적인 흐름은 처음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봤지, 그치? 그 다음에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 쪽에 있냐 음수 쪽에 있냐를 봤지, 그치?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 큰 쪽에 있냐 작은 쪽에 있냐 이렇게 본다는 소리야. 확장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야. 이해돼? 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총 3가지 표시를 이렇게 해줄게. 자, 총 3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큰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을 이러던가 아니면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양쪽을 비교해보면 얘는 0을 기준으로 둘 다 이쪽에 있냐 0을 기준으로 둘 다 이쪽에 있냐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있냐 이걸 물어봤지, 그치? 얘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있냐? 2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쪽에 있냐? 아니면 1을 기준으로 해서 1 사이에 근이 있냐? 요걸 물어보는 거거든. 형태, 읽어나가는 형태가 비슷하지, 그치? 네. 똑같은 방식으로 앞에 있는 것처럼 한 별씩 D를 쓰면 D는 0보다 크다 그랬지? 네. 왜? 서로 다른. 맞지? 네. 자,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지금 이 녀석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거든? 네. 이 참수가 이런 방식으로 놓여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냥 두 개를 더하면 양수야? 몰라요. 0이 여기 있으면 음수지, 그지? 0이 여기 있으면 0이 여기 있으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지? 네. 그러면 사용하지 안 해요. 말아라고. 알파 베타. 몰라요. 그러면 얘만 쓰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얘만 쓰면 끝나는 거야? 아니요. 말이 안 되지, 그지? 이럴 때를 뭐라고 보냐면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뭘로 빠져야 되느냐? 함수로 빠져야 돼. 즉 쉽게 해서 앞에 있는 영역들도 전부 다 상황에 따라서는 함수로 빠져야 되는 게 맞아. 자, 선생님 함수 그렸지, 그지? 함수로 그리게 되면 특징이 두 가지가 생겨. 첫 번째가 뭐냐? 축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나올 수 있고, 두 번째가 뭐냐? F-2.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어디 있냐? 요걸 체크해 볼 수 있거든? 뭐야? 그러면 축은 어디 있어? 둘 다 근이 이쪽에 있다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있다면, 무조건 축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걸 찾아야 돼. F-2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함수였다면 어디 있겠어? 위쪽. 위에 있겠지? 네. 전부 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큰 큰 쪽에 있어.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이것도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을 때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의 분리가 되는 거야. 이런 방식의 함수가 되어 있을 때 여기가 2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금. 네. 뭐냐?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요? 크거나. 두 근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가 돼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다 안 되지, 그지? 네. 축은 2보다. 무조건 2보다 작은 쪽에 있어. 세 번째, F2는 0보다 큰 쪽에 있어. 그지? 네. 자, 두 근 사이에 1이 있는 경우는 여기가 1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있다는 소리거든, 지금? 네. 그럴 때는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요? 커요. 맞지? 네. 축은 1보다 커? 몰라요. 모르지, 그치? 네. 모르는 거 쓰지? 알아요. 않아요. F1은 0보다 작아요. 작은 쪽에 있어요. 이해돼? 근데 이렇게 보면 얘랑 또 비슷하지, 그치? 네.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판별식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작은 것이 나오는 형태꼴이라든가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형태꼴 이런 꼴에서는 판별식까지 쓸 필요가 없다. 지금 전체적인 근에 관련된 전체적인 설명을 했는데 그 근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야. 꼭 공식처럼 나와 있어. 공식처럼. 근데 다음은 내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절대 공식은 아니야.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 문장에 나와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문제의 흐름을 쫓아가자.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분이 알파 베타를 했지, 그지? 네. 자, 문제가 뭐라 했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지, 그지? 네. 자, 양을 가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지, 그지? 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거 크고 알파 베타는 거 커. 두 번째, 두 분이 모두 음수인 경우에 D는 0보다 크거나 같지? 네. 알파 베타는 0보다 같고 알파 베타는 0보다 커.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인데 알파 베타 0보다 작다. 하나만 하면 된다. 됐어? 자, 근의 분리 상태는 그림을 세 가지를 그린 상태에서 가진다. 근의 분리 상태에서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분이 P보다 클 때, 그러면
판별시티는 0보다 커야 되고 축은 P보다 커야 되고 FP는 0보다 큰 상태였고 그냥 네. 두 분이서 모두 P보다 작을 때는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축은 P보다 작아야 되고 FP는 0보다 커야 돼. 뭐야?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 사이에 P가 있을 때는 FP가 0보다 작다 하나만 표현합니다. 이해됐어? 네. 자, 저는 찍어. 자, 이 녀석을 바탕으로 해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봐봐. 이거야. 뭐라고 써있냐면 x에 대한 자 그냥 공식이 아니야. 알았어? 문장의 흐름에 따라와야 되는 거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여기 이 문제가 여기 걸려버렸네. k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 나왔지 그지? 네. 자 그리고 항상 실근을 가질 때라는 표현 나왔지 그지? 네. 항상 실근을 가른다라는 표현은 실근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네. 자,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먼저 풀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지? 네. 그러니 이 있어 4분의 1. 2K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K 제곱 플러스 2K 아니다 AK 플러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지? 네. 자, 싹 다 정리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지워지겠지? 네. 정리해주면은 3K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의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나왔지, 그지? 네. 근데 뭘 안 써먹었어? 최소 K 값에 관계. K 값에 K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이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K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K 값에 관계없대. 즉 K 값에 관계없대 다룰 때는 뭐라고 했어? 모든 실수 K에 대해. 그렇지. 모든 실수 K에 대한. 그러면 모든 실수 K에 대한 이 2차 부등식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지, 그지? 네. 그러면 2차 부등식에 대한 그림 몇 개? 3개. 3개.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야. 크거나 같다. 여기지, 그지? 네. 크거나 같다. 여기지, 그지? 네. 크거나 같다. 이거지, 그지? 네. 모든 실수 관련된 뒤에 두 개겠네. 네. 7, 이 녀석. D는 판별시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문제는 작거나 같다를 풀면 K 값 관계없이가 성립한다는 소리지. 네. 즉 다시 얘기해서 저식 가지고 판별시티 4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0. 12 4AC니까 0이네, 그지? 네. 그게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맞아? 네. 자, 풀지 말고 무엇의 전체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요. 그거나 맞지, 그지? 네.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으라고 그랬지? 네. 그럼 뭘 찾으라는 소리야? 0도. 같은 거 찾으라는 소리지?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 4A, 4 플러스 A가 보인다. 여기 A가 얼마? 이렇게 끝나. 여기는 문장의 흐름 가지고서 전부 다 가져가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 이해됐어? 무슨 소린지? 네. 되겠어? 네. 이 문제가 꽤나 어려운 문제야. 찍어, 빨리. 자, 다음 나온 문제는 이건 지금 못 풀어. 이건 조금 더 뒤에서 풀어줄게. 자, 요거는 실근의 부호 판별 관련 문제. 두 문제.
자, 두 문제 다 읽어봐. 읽어보면 앞에 있는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어. 그 차이점, 문제 자체의 차이점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거든.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어? 주처가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자, 이번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이렇게 나왔지, 그치? 네. 자, 두 번째 있는 문제. 두 번째 있는 문제는 문제는 뭐라고 써있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이런 표현 나왔지, 그치? 네. 그러니까 두 문제는 분명히 다른 앞에 문제랑 다른 그런 상태의 문제일 거야. 맞지? 네. 자, 하나씩 볼게. 자, 2차 방정식. 자, 이렇게 K가 들어가는 2차 방정식이 정확히 뭔지 몰라. 그런데 뭐래? 두 근이 있는데 그 두 근이 모두 뭐가 된대? 양수가 된대. 무조건 양수가 된대. 즉, 함수로 나타내면 여기가 0이라고 할 때 2차 함수는 무조건 이런 방정식,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소리야. 네. 이해돼? 네. 그러니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판별식 D는 판별식 D가 뭐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겠지. 하나 또는 두 개가 나와야지 두 근이니까. 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0보다 커요. 0 큰 쪽에 있으니 크겠지, 그지? 세 번째. 알파 베타. 이 세 개가 공통인 부분을 잡으면 됩니다. 네. 맞아? 자, 가자. 첫 번째. 판별식 D는 K 플러스 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 4의 K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해주면 K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4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15 15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지? 네. 자, 범위는 K K 플러스 5 플러스 5의 K 마이너스 4 0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거나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더 찍으지? 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뭔데? 마이너스의 K 플러스 3이지, 그지? 네. 얘는 0보다 어때요? 커요. 즉 K 플러스 3은 0보다 어때요? 작아요. 즉 K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보다 3보다 작은 상태가 된다는 거지. 세 번째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6이지. 네. 걔가 0보다 뭐 해야 돼? 커요. 커야 돼. 맞아? 네. 즉 K는 뭐보다 커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해요. 세 개의 공통 부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지? 네. 자, 세 개의 공통 부분을 잡아주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여기네 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네. 마이너스 6보다 그거나 같아요. 크거나 같지, 그지? 네. 지금 잘 얘기했죠. 세 개 공통되는 부분, 세 개가 겹치는 부분 어디야? 저기. 여기가 세 개가 겹치는 부분이지, 그지? 네. 그러니까 K가 겹치는 마이너스 6보다 뭐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5. 다. 됩니까? 네. 자, 되지, 그지? 네. 자,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이제 실근의 부호 판별 문제인데 그 실근의 부호 판별 문제에서 조금 다른 양상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야. 자, 이거를 이게 실근의 부호 판별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실근의 부호 판별 그러니까 그냥 2차 방정식 문제인가 보다 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이 녀석의 두 근의 부호는 서로 어떻대? 다르대. 네. 그러면 분명히 그림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0을 기점으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일 거야. 맞지? 네.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음수인 근의 뭐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뭐가 돼? 근데 크대. 그럼 분명히 음수의 근은 하나 있을 거고 양수의 근이 하나 있기는 하니까 대충 이런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긴 할 건데 여기 있는 숫자에 절대값을 붙였더니 무슨 수가 됐어? 양수가 되지? 네. 그러면서 그 근이 어디가 있어? 이쪽으로 오겠지, 그치? 네. 맞아? 네. 즉 다시 얘기해서 음수 근이 훨씬 더 작은 것이다 이런 양식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냐? 네. 그렇다면 나는 이 녀석 가지고서 내가 써먹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당연히 두근 이야기 했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요. 커야 돼. 왜? 서로 다른 거니까 하나 양수 하나 음수 무조건 두근 가져. 맞지?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양수 음수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실근의 부호 판별 관련 이야기겠지, 그지? 네. 알파 플러스 베타. 없어요. 몰라요. 몰라요? 난 알아요. 0보다 작아요. 아, 세 번째, 알파 베타. 0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상한 점을 느껴. 선생님 아까요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고 이것도 안 풀고 이거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그냥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 경우만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호를 갖긴 하는데 그 중에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양수의 근보다 크도록 이런 뭔가 조건이 더 들어갔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알아봐야 되고 이 안에서 캔슬시킬 수 있는 것들은 캔슬시키는 거야. 여기서는 캔슬시킬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를. 첫 번째, 판별시키는 얘는 K 제곱 아니 판별시키는 0보다 크다지, 그지? 네.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K제곱 마이너스 4 아이고 오타예요. 못한 것 같은데? 오타인 거 같긴 해요. 원식에도 그렇게 나왔을 건데. 이게 K일 겁니다. K. K일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딱 쓰려고 하니까 이건 돼 안 돼? 이 할수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네, 그지? 네.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두 번째 부터 할게. 알파 플러스 베타.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지, 그지? K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3이 0보다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니까 K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지, 그지? 아니야? 세 번째, 알파 베타. 마이너스 3K 플러스 5지, 그지? 네. 이 녀석이 0보다 뭐하다야? 작다야. K는 3분의 5보다 작다야. 맞아? 자, 이 녀석. 자, 서로 다른 부호 나왔지, 그지? 서로 다른. 서로 다르고,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이렇게 하면. 자, 아까 했던 얘기.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알아는 봐야 하지만, 서로 다른 부호인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다. 이해돼? 무슨 소리지? 그래서 식 자체도 이렇게 그냥 나와서 할 수가 없게끔 나와 있는 거야. 두 가지만 알아보면 되는 거야. 즉, K값의 범위는 3분의 5보다는 크고 3보다는 그게 좀 알겠어? 특이한 점 알겠어? 이게 좀 특이한 점이야. 무조건적인 건 아니야. 알았지? 자, 이번에는 이제 근의 분리야. 자, 형태를 다시 한번 또 읽어봐. 읽어보면서 앞에 내용과의 차이점을 잘 생각해봐. 앞에 내용과의 차이점을 또 잘 생각해보면 그 상황을 또 알 수가 있어. 2차 방정식이 나와있는 두근 관련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지, 그지? 네. 근데 아까는 양수냐 음수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수보다 크고 어떤 수보다 작고 뭐 이딴 소리 나오지, 그지? 네. 이럴 때는 뭘 이용한다? 함수. 근의 분리, 즉 함수를 이용해야 한다. 뭐야? 네. 첫 번째. 자, 2차 방정식 이 녀석의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뭐 할 때? 크고. 이 함수를 둬야겠지, 그지? 자, 아래로록한 이렇게 생긴 함수. 자, 이 녀석 이렇게 생긴 이 함수를 fx라고 넣는다면 이렇게 그림을 질 거고 마이너스 3보다 뭐 하라고? 크다. 이해돼? 네. 그러므로 난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크거나 작다. 왜? 그냥 두근이야. 서로 다른 게 아니니까. 네. 두 번째 축은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큰 돼요. 쪽에 있을 수밖에는 없을 거야. 맞아. 네. 세 번째. F 마이너스 3은 0보다 0보다 큰 쪽에 있겠지, 그지? 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y 값이. 맞아? 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풀면 돼. 첫 번째, 한별시티는 9p 제곱 9p 제곱 마이너스 4의 3p 마이너스 1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9p 제곱 마이너스 12p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지? 잠깐만, 이 녀석이 지금 3에 2, 2의 그게 완전 제곱식인데? 지금 3p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지? 네. 야, 완전 제곱식이야. 뭐뭐의 전체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모든 실수가 결과치가 되는 거야. 그치? 네. 두 번째. 축은요. 축 하고 얘기하면 이거 가지고 저거 만들면 돼. 만들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이거 반에 제곱했을 때 그 반이잖아. 맞아? 네. 그럼 반이면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3 그러니까 축은 마이너스 2분의 3p가 되겠지, 그지? 네. 얘가 축이 될 거고 걔가 마이너스 3보다 뭐하다고? 그럼 p는 작다 2가 되겠지? 네. 세 번째 f-3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9p 플러스 3p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6p 플러스 8 이 녀석이 0보다 뭐하다고? 크다. 맞아? 네. p는 작다가 될 거고 3분의 4 자, 하나는 자 이런 거까지 다 표현하고 있어. 하나는 뭐야? 모든 실수. 모든 실수. 두 번째는 2보다 작다. 세 번째는 3분의 4보다 3분의 4면은 여기지, 그지? 3분의 4보다 뭐하고? 4. 공통수는? 맞아? 네. 즉, 얘가 답이 되는 거지? 정수 P의 최대값이네. 3분의 4보다 작은 정수는? 1. 됐니? 네. 되겠니? 네. 자, 다음이요. 자, 두근이 0과 3 사이에 있을 때요. 이차함수에서 두근인데 두근이 0과 3 사이에 있대. 네. 이것도 특이한, 그러니까 정해지는 그런 부분이지, 그치? 네. 그러니, 봐봐. 자, 분명히 얘도 2차 함수인데 두근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두근이 있긴 있을 거야. 맞지? 네. 근데 그 두근이 0과 3 사이에 있다 했으니까 여기 0이고 여기가 3일 거야. 네. 이해해? 네. 자, 이런 방식으로 놓였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판별식 되는 것보다. 크거나 그거랑 같아요. 같겠지. 왜? 두근 표현이니까. 맞아? 두 번째. 축은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때 있겠지, 그치? 왜 축이 여기 있어? 세 번째는 F 0은 0일 때의 Y값. 양수지, 그치? 근데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쓰는 거라고. 다 쓰는 거라고. F 뭐도 3도 0보다 돼? 되겠어? 네. 자, 판별식기. 자, 4분의 D는 K-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3. 플러스 4 짝수 공식이었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 K 마이너스 3 0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k 값을 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거나 k는 2보다 그거보다 낫다. 너가 나왔지? 네. 자, 두 번째 축은 저 녀석의 절반의 2분의 필요 없지? 네. k 마이너스 1 아니지 2분의가 붙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주겠지 네. 네. 맞아요? 네. 절반인 상태에서 음수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맞아? 됐어? 오케이 걔가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되지? 네.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는 작아요 이런 거. 자, 세 번째 F0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지 그지? 네. 걔가 0보다 커요 k는 3보다 작지? 네. F3은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2배의 k-1에 3이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지 네. 걔가 0보다 뭐하다고? 정리해주면은 9 플러스 6k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지 그치? 네. 그러면 5k 6 플러스 6? 에? 아니네. 맞는데? 플러스 6 네. 0보다 크지 그치? 네. k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는 맞아? 아니야 네. 세 개의 공통되는 부분이야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하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는 3보다 아니야 뭐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네. 1까지 요거고 그 다음에 3보다 뭐하다? 작아요. 요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6. 마이너스 1점 얼마지 그치? 네. 그거보다 크다고? 네. 여기쯤 될 것 같은데 네. 얘가 마이너스 5분의 6이거든 지금 네. 얘보다 뭐하다고? 커요. 자 4개가 공통되는 거고 마이너스 5분의 6 여기밖에 안 되네 네. 맞아? 네. 그러니 K. K 값은 뭐냐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거나. 크고 아니, 크고.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됐어? 네. 자 이렇게 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특이점이라고 해서 0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 취해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기본 포인트인 거지 됐냐? 되겠냐?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이 문제로 간다고 자 왜냐면 자 이러면 이제 선생님이 판별식부터 시작해서 실근의 부호 판별 그리고 근의 분리 이런 사고들이 다 왔어 근데 지금 엄청나게 뭔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함수 이야기고 함수 이야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문제는 저런 방식의 4차 함수가 나온다면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이하겠냐 4차 함수 지금 분명히 4차 방정식 나왔지 그치? 네. 이런 4차 방정식이라면 제일 좋은 방법은 4차 함수를 그리는 건데 우리는 4차 함수를 그릴 수가 없거든 네. 근데 문제를 잘 봐야 돼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4차 방정식인데 형태가 x4제곱 x제곱 상수항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보기차 방정식의 형태를 취하고 네. 자 생각해봐봐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차 방정식일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어? x제곱을 치환했어 맞지? 네. 치환해서 t값을 나온 다음에 t값에 대해서 이제 써먹었단 말이야 맞아? 네.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이라고 얘기했지? 네. 여기서 그는 x값을 얘기하거든 네. 맞아? 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x제곱이 어떤 수일 때 예를 들어서 x제곱이 3이야. 그럼 x는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지. 네. 하지만 x제곱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플러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 아이. i가 허수가 나올 거야. 맞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그러면 x제곱을 t로 바꿔서 식을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k 값이 두 개가 뜰 거거든. 네.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양수를 갖고 하나는 음수를. 하나는 음수를 갖게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는 양수를 가져서 실근을 두 개 갖고 하나는 음수를 가지면 허근을 두 개 갖게 되는 거야. 말의 뜻이 이해되는 거야. 네. 그럼 이 녀석을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바뀝니다. 문장의 흐름. 네. 저 앞에 있는 저 문장의 흐름이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가면 돼. 여기서부터 가면 돼. 어떻게? 자, 서로 다른 두 분의 부호의 경우 판별식 t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렇지. 첫 번째, 판별식 t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두 번째,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니까 근과 계세 관계를 쓰지, 그지? 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뭔지 몰라요. 몰라.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작아요. 작아야 돼. 근데 이럴 때는 얘를 쓰지 않아요. 않는다고 얘기했지, 그지? 네. 그러니 알파 베타만 해보면 되니까. 알파 베타 뭔데?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지, 그지? 걔가 0보다 뭐? 작으면 돼. 끝이야. k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요.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근데 자연에서 얘기했습니다. 1, 2, 3,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 끝나는 거야. 알겠어? 네. 자취방정식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취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 자, 2차 부등식까지는 그래, 2차 부등식 뒤쪽 여기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여기는 그래, 조금 소홀히 해도 뒤쪽에서 한 번 더 다시 배우면 되니까 괜찮다고 합시다. 하지만 직선의 방식은 달라요. 여기 직선의 방식은 달라요. 직선의 방식은 별 8개짜리도 푸세요. 중3이건 고1이건 무조건. 안 되면 동영상 올라갈 때니까 동영상 싹 다 확인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줍니다. 공부하는 줄 알겠어? 네. 여기 파트는 말 그대로 직선 3파트야.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파트랑도 맞물리는데 또 너무 또 그쪽 파트는 또 아니야. 이거는 정확하게 어느 파트랑 맞물리냐면 중학교 2학년 뒤쪽에 있는 1차 함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도형 그리고 곧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도형 파트 2차 함수도 아니고 도형 파트 거기랑 맞물리니까 뭐야? 네. 그렇게 알고 잠깐 한 5분만 물 좀 먹고
지금 목에 지금 뭐가 찬 것 같아가지고. 가는 거요? 자, 갑시다. 자, 직선의 범위식이에요. 자, 우선 직선의 범위식을 나가기 전에 우선 점과 점 사이 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할게. 어렵지는 않아. 이제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 수직선 위에서의 개념과 좌표표면 위에서의 개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둘 다 아는 내용이야. 둘 다 아는 내용이야. 자, 수직선 위에서
얘가 2이고 얘가 5야.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는 3이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걸 뭐 하면 돼? 빼주면 돼. 그치? 그런데 거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내용으로 배웠어? 절대값을 배웠어. 왜? 절대값의 개념 자체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지, 그치?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절대값 3은 뭐야? 3이고 절대값 마이너스 3은 뭐야? 4. 이렇게 되는데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하는 여기 플러스가 붙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다 뭐라고 얘기해요? 부호 뺀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부호 뺀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야. 이때 3이라는 3이나 마이너스 3과 이때 3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 이때 3의 의미는 위치, 수직선상에서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의 3은 거리가.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읽는 방법은 뭐냐면 수직선상에서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의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의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얼마니? 3이요 이렇게 읽는 거야. 부호를 뺐다라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고 의미가 자체가 달라. 이해되니 무슨 소리인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2-x1을 하면 돼. 하지만 둘 중에 누가 앞에 있는지 뒤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여놓는 거야. 그럼 거리의 개념이야. 이해됐지? 네. 두 번째, 좌표 평면에서는 너희들이 익히 들어봤던 거. 피타고라스 성질을 이용해서 나오는 건데 이거의 길이의 전체 제곱 뭐?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맞아? 그럼 이건 뭐야? x-x1. 이거는 y2-y1. 그래서 PQ의 길이는 루트 x2-x1의 전체제곱 플러스 y2-y1의 전체제곱. 맞아? 이게 거리의 이야기야. 전체적인 이야기. 문제는 이 녀석을 바탕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냐 이런 소리인데 세 가지. 무슨 세 가지죠? 뒤에 또 있죠? 아니요. 뒤에도 없어요? 네, 다음으로. 다음으로 남았어? 내용이야? 자, 우선 세 가지.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함수이기 때문에 형태를 잘 따라와야 돼. 알았지? 네. 자, 우선 첫 번째. 자, 그림을 그려보면 알아. 자, 좌표 평면 위에 몇 컴마면 1, 마이너스 2. A라는 점 1, 마이너스 B라는 점 5, 1. 근데 직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것도 있지, 그치?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지, 그치? 자, 요 위의 점 뭐라고 했어? P라고 했지, 그치? 위의 점 P라고 했지, 그치? 얘 P는 뭐야? A, P. 다시 읽어봐. 순서상 다 빼고 읽어봐. 두 점 A, B로.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맞아? 네. P는 얘인데 A와 B로부터 어떻게? 같은 거리가 어떻게 된다? 같대요. 같아. 지금 현재 그림으로서는 절대 같을 수가 없지, 그치? 네. 하지만 같다는 표현을 했으니까 이건 같아질 수 있는 거야. 맞아? 네. 이 녀석에 대해서 A, B, 요 A, B를 구하여라 라는 내용이에요. 됐어? 네. 그러면 P라고 하는 것을 다시 써볼 수가 있어. A, 요 식이 지금 Y는 X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A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라는 점이 되겠지, 그지? 네. 즉 다시 얘기해서 A, P의 거리와 뭐
BP의 거리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하나 빼낼 수가 있단 말이야. 네. 맞아? 네. 좌표표면 위에 있고 저 거리에 관련된 내용 나왔지, 그지? 네. 그럼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은 거리. 두 번째 거리 공식. 네. 루트 AP 1 마이너스. AP 1 마이너스. 아니에요. A 마이너스 아. 1의 전체 제곱. 이거. 문자를 앞에 놔. 되게 편해. 네. 플러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네. x2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해돼? 네. 다시 쓰면 루트 H.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이 녀석과 BP 루트 BP a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2지, 그지? 네. 이 녀석의 전체 제곱이지, 그지? 네. 다시 쓰면 루트 A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 두 녀석이 서로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네. 자, 이걸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네. 자, 양변 제곱해주면 루트 지우가 짓지, 그지? 네.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a 마이너스 1, 여기도 a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무조건 풀면 안 돼. 네. 상태 봐서 풀어야지.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는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양쪽에 a 제곱 지워놓고 넘기면 16a는 16. 16a는 1. a가 1이라면 p점은 1, 2. 즉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답은 5. 이렇게.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지금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 녀석을 끌어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 다음은 공식이 있는 거고 그 공식을 따라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돼. 물론 풀 때 조심은 해야 되지만 무조건 이걸 잡아서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네. 이해됐어? 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 오케이?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시작하고. 그 다음 문제 봤더니 AB는 무슨 수야? 실수야. AB는 실수야. 어떤 숫자인지 알지 못하는데 AB는 실수래. 그런데 갑자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루트 A-1의 전체제곱 플러스 B-3의 전체제곱에 무슨 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이거 가지고 무슨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를 없애야 되지, 그치? 그럼 그러니까 루트를 없애려면 제곱을 해야 루트가 없어지는데 지금 이거는 루트 머시기 플러스 루트 머시기야 돼. 네. 제곱을 하면 루트가 없어지니? 루트 x 플러스 루트 y를 제곱하면 x 루트가 없어져? 맞아요. x제곱하고 y제곱은 나오지만 루트 x와 y가 나오니까 의미가 없지, 그치? 네. 그럼 그렇게 푸는 문제는 아닌가? 네. 맞지? 아니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뭐지?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뭘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뒤쪽에 있는 요 문장이 어디선가 많이 보던 문장이야. 루트 이렇게 놓고 a-1의 전체제곱 플러스 b-3의 전체제곱 이렇게 써있어. 이게 뭘까? 분명히 앞에서 봤는데 요런 비슷한 문장 봤는데 그게 뭐야? 루트 x2-x1의 전체제곱 플러스 y2-y1의 전체제곱이었단 말이야. 네.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뭐였어 의미가? x1, y1에서 x2, y2까지의 거리. 거리에 관련된 공식이었단 말이지. 네. 아 그렇다면 얘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A, B라는 것과 1,3. 1,3이라는 사이에 거리 있겠네. 맞지? 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 0,0에서 A, B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이런 공식이 나올 거라 이거야. 네. 맞아? 네. 자, 잘 봐. 좌표평면 위에서 자, A, B 여기 있어. A, B야. 네. 아무나 찍었어. 네. 한 점은 0,0이지? 네. 한 점은 1,3이요. 1,3이야. 네. 3이야. 그럼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걸 거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건데 두 개를 더하라고 했지, 그치? 네.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뜻하는 거네. 네. 맞냐?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제일 작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봤단 말이지. 네. 이 점을 더 뒤로 가면 아니, 또 길어지게. 더 길어지겠지, 그치? 네. 짧게 하면 제일 짧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직선. 그래, 이렇게 직선으로 놓고 그 위에 임의의 점 A, B를 놓다면 가장 짧아질 거라 이거야. 맞아? 네. 아, 그러면 이 거리의 합의 최소값은 이 거리와 같겠네. 맞지? 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삼각형 보이지, 그지? 이거 얼마? 1, 이게 3. 맞아? 네. 거리는 90. 60. 이해돼? 그러니까 식을 써, 안 써? 안 써. 식을 안 써. 그러니까 식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지 무조건 식을 쓴다의 개념이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의 기본 틀은 뭐냐면 좌표평면 위에 놓고 그거에 해당되는 식의 흐름을 쳐다본다가 기본 틀이 돼. 이해돼, 분들이지? 네. 자, 이 두 개의 문제 안 찍냐? 아까 것도 안 찍었던데 보니까. 얘기했어. 얘기했다. 직선의 방정식 파트는 원래 대충 문제 풀었다가 걸리면 뒤진다고 내가 얘기했다. 알았냐? 물론 6개짜리를 다 풀고 나서 8개짜리를 푸는 것까지, 그렇게 푸는 것까지는 내가 감수하겠는데 대충 뭐 답지를 보고 베껴서 문제를 푼다던가 있다는 것이 만약에 눈에 걸리면 아주 뒤질 줄 알아라. 알았냐? 네. 이 새끼들이 아주 그냥 중3들이라고 조금 여유롭게 여유를 좀 부려가면서 해줬더니 아주 씨발 아주 그냥 세상에 제일 힘든 새끼들이 지들이네 아주. 뒤져봐야 돼. 다음이야. 자, 세 점.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있어. 맞아? 네. 이 세 점의 이 세 점과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P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 플러스 PC의 제곱에 무슨 값 구하래? 최소값 구하라고 했어. 맞아? 네. 자, 흐름상 좌표평면 위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2가 여기 있고 네. B는 4,6이요. B는 4,6이라는 점이 있고 C는 0,1이요. 0,1이라는 여기 점이 있어. 근데 임의의 점 그러니까 P라는 점이 있는데 네. 지금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 관련 얘기지, 그치? 네. 아까처럼 AP 플러스 BP 플러스 CP가 아니지.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 얘기지, 그치? 네. 이거는 내가 선을 그려놓긴 했지만 그 선의 제곱 이야기에서 의미가 없어, 사실은. 의미가 없단 말이야. 네. 이해되냐? 네. 그러면은 지금 그래놓고 이렇게 딱 써놨는데 이런 얘기 계속해. 좌표평면 위에 점 찍으면 네. 무조건 뭐라고 써? 순서상. 순서상 쓰라고 얘기했지, 그치? 네. 그런데 순서상이 다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서상이 하나가 없지요. P. P라는 순서상이 없지요. 네. 맞아? 그럼 P라는 것에 X, Y라고 적어두자고.
네. 이해되니? 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PA의 전체 제곱 플러스 PB의 전체 제곱 플러스 PC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PA니까 루트가 들어가긴 들어갈 거야. 맞아? 네. 루트가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제곱이니까 의미가 없는 것 뿐이야. 네. 맞아? 네. PA X 아,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네.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루트 나오지만 제곱이 있으니까 의미가 없지 그지? 네. PB는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 플러스 루트 하지만 제곱 있으면 의미 없지 그지? 네. 그러니까 X제곱 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맞아? 그 루트가 전부 다 없으니까 식이 그냥 나오겠지 그지? 싹 다 풀어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니까 정리되는 식은 3x 제곱 플러스 3y 제곱 네. x가 2x 마이너스 8x 없지 그지? 네.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y가 4y 마이너스 16이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y에 4 1 4 5 25 61 62 이렇게 나온다. 맞아? 네. 이것의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요. 최소. 이렇게 되지, 그치? 네. 이렇게 되면 어디선가 많이 봤던 거야. 네. 앞에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10만 나와 있고 여기서 최대 최소를 하는 경우 뭘 하라고 했어? 완전 제곱식을 하라고 했어. 네. 그 문제란 말이야. 뭐야? 네. 즉 x끼리 묶으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좀 띄고 플러스 3에 3y 3의 Y제곱 y제곱 마이너스 6Y 6y 좀 띄고 플러스 64인데 62인데 필요한 것은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가다가 마이너스 3 되고 네. 플러스 9 마이너스 9 나가다 3 9 마이너스 27. 이렇게 돼버리면 는 3에 3에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에 y-3의 전체 제곱은 30 플러스 32가 될 거야. 네. 맞아? 네. 그러므로 x가 뭐일 때? 1일 때. 1일 때. 또 y가 뭐일 때? 3일 때. 3일 때 최소가 32. 30. 왜? 무엇의 전체 제곱은 항상 0보다? 그거나 같아요. 무엇의 전체 제곱은 항상 0보다? 그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2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네. 그래서 앞에 내용이 뒤로 따라온다는 사실이야. 알았어? 네. 됐지? 네. 자, 그 다음. 자, 새로 나오는 내용이야. 자, 내분점, 외분점.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알아요. 무게중심이라는 건 알고, 외분점과 내분점이라는 말의 표현, 저 표현이 이제 처음 들어보는 표현일 텐데,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 들어보는 표현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분점, 외분점, 이게 점이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크기상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B와 B. 거기 그쪽 파트가 엄청나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6학년 초등학교 거를 겁나 대충 하는데 거기에서 연결돼서 올라오는 부분이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야. 나중에 가서 더 어려운 거를 새롭게 배우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졸라 어려운데?
새롭게 배우면 그걸 새롭게 그냥 배우면 돼? 왜 그럴 거 뭐로 배워? 어차피 나중에 다 없어질 건데.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거든.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 봐라. 이거 전체가 7이야, 길이가. 전체가 7이야. 응? 아니다. 전체가 14야. 알았지? 자,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내가 나눌 거냐면 3대 4로 나눌 거야. 네. 3대 4로 나눌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돼? 14를 전체 몇 쪽으로 나눠서? 3 더하기 4조각으로 나눠서. 맞아? 네. 7쪽으로 나눠서. 몇 번? 3조각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그치? 네. 맞아? 네. 그러니까 답은 6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14를 3 더하기 4로 나눠서 네 번째 거니까 8이 나오겠지, 그치? 맞냐? 네. 이거를 수직선 상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가 2야. 여기가 16이야. 네. 이걸 몇 대 몇으로? 3대 3대 4로 나눈다면 얘는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라고? 6이라고 했지, 그치? 네. 그러니 이 위치는 뭐가 돼? 4. 8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내용이 초등학교 6학년 비와 비율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 거야. 자, 뭐냐면 이거 내항의 고분 외항의 고분 같다 라고 하는 내용 바로 다음 파트에 나오는 게 이 비례 배분 파트거든요. 이 비례 배분 파트를 응용하여놓고 그 녀석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뭐냐? 여기서 보면 이런 의미야. 지금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3대 4로 내분한 점의 위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지금. 네. 수리선 상에서. 그러면 이 녀석의 크기만큼을 잘라서 초등학교 6학년 비례배분을 이용해서 크기를 잡아주고 그걸 수직선 위에 올려서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잡아주면 잡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힘드니까 이거를 일종의 공식을 만들어내는데 뭔 소리냐? 선분 A, B.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2를 얘기하는 거고 B라고 하는 것은 16을 의미하는데 네. 자, 이 녀석으로 안쪽으로 지금 분리했지, 그치? 네. 안쪽으로 분리했다 해서 내 분점이 되는 거야. 이것의 네. 내 분점이야. 네. 왜냐?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 더하기 4에 3 동그라미 더하기 4 동그라미를 잡고 여기다가 16을 넣고 여기다 2를 넣어. 엇갈려서. 엇갈려서 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7분의 48, 8. 8 합치면 56. 56 넣은 거야. 8. 이렇게 떨어지죠. 이걸 하기 위한 작업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해돼? 네. 무슨 소린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방식처럼 수직선을 초등학교 방식처럼 잡을 수 있어, 없어? 초등학교 방식처럼 수직선을 잡을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평면 위로 올라가는 문제야. 여기 지금 수직선이 아니고 여기 좌표 평면이야. 이거 바꿔. 이것도 바꿔. 이거 좌표 평면이다. 이 좌표 평면으로 움직이면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좌표 평면은 직선의 길이를 잡기가 힘들거든요. 네. 길이를 잡아도 한번 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위치점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이해돼? 무슨 소리인지? 네.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 원칙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 공식이거든. 자 이게 내분점이야. 외분. 자 내분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분점 관련 이야기인데 네. 외분점은요 생각이 좀 달라요. 외분점은 봐봐 수직선이 있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봐봐 외분점 말이 좀 안 되는 게 바깥쪽을 분리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바깥쪽을 분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 안쪽을 분리한다라는 표현은 맞을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다 쓴 거야. 갖다가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3대2로 외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선분 바깥쪽으로 어떤 점을 잡을 거거든, 지금. 이쪽이나 이쪽 벽으로 잡을 거거든.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도착하는 곳과 여기서 이렇게 도착하는 것이 비율이 3대2라는 거야. 네. 만약에 요 자리를 바꿔서 2대3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반대쪽으로 가는 거. 여기서부터는 2인데 여기서부터는 3이 가는 외분이면 이쪽에 오겠어? 왼쪽에 오겠어? 오른쪽에 오겠어? 이쪽에 3인, 이쪽에 2인데 이쪽에 3이 될 수 있겠냐?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서는 2가 되고 여기서는 뭐가 되는? 3이 되는 위치.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요. 이해돼? 무슨 소리인지? 됐지? 자, 찍어봐. 그럼 저희가 그 뭐지? 저희가 구하는 거에 따라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거야. 외분점과 내분점은 그냥 공식, 저기 좀 공식 써있거든. 네. 공식 상태는 별로 어렵진 않아. 근데 정확하게 이 조건이 맞춰지지 않는 한 저걸 찾기가 좀 애매해져.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됐다면 고등학교 때는 공식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 네. 잘 봐. 어떻게 하나? 봐라. 보여줄게. 자, 선분 A, B에 대한 네. M 대 N 내분점 P. 네.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A, B 선분이 주어져 있어야 되고요. 몇 대 몇 주어져 있어야 되고요.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이 세 가지가 무조건 주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을 X1이라고 하고 B라고 하는 것을 X2라고 하자. 왜냐? 네. 자, 그러면 공식은 어렵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네.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M 플러스 N이야. 네. 두 개 더하는 거야. 네. 똑같이 M 동그란. 플러스 N이야. 아, 네. 뭐야? 네.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자리가 삐지그지? 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뒤쪽에 있는 게 먼저 들어가야 돼. 앞에 쪽에 있는 게 나중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X? 2가 되고 여기는 X? 1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A, B의 자리가 바뀌었어. 선분 BA 이렇게 하면 선분 BA 이렇게 하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X1 여기가 X2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아니 근데 상관없네.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선분 A, B 이렇게 찍으지. 네. 그러면 자, 긴 게 N이고 짧은 게 N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내가. 네. 이게 선분 AB에 대한 이야기야. 네. 그러면 선분 BA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 B에서부터 가는 게 N만큼이지, 그렇지? 아, 네. 그러니 더 길게 가야 돼. N만큼. 더 짧게 가야 돼. N만큼.
이해돼? 네. 그래서 선분이 중요하다는 거야. 선분 A이냐 B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야? 네. 반드시 뭘 준비해? 선분 준비해야 되고 뭐야? 네. 몇 대 몇 준비해야 되고 내분인지 외분인지 준비해야지. 네. 이해됐어? 네. 이해됐어? 증명은 학교 좀 들어가서 증명해줄게. 내가 증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 학교에 선생님이 증명을 해주기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증명을 보면 증명에 의해서 얘가 탁 튀어나올 거야. 얘가 탁 튀어나올 텐데 그 증명 방식 자체도 중요해. 별거 없어.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알아. 이 증명 방식은 니네가 한번 해봐. 자, 이거 보면 M 대 N이라는 비율과 같은 거. 비례식이라고 했잖아. 비율은 뭐라고 했어? AP 대 BP지, 그지? 네. 그러니까 AP가 뭐야? 이게 되는 거거든? 얘가 X1이지. 얘가 X, 얘가 X2거든? 네. 그럼 얘는 지금 X-X1이 될 거고 얘는 X2-X가 될 거야. 맞아? 네. 이거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해가지고 X는으로 정리를 해봐. 정리를 해보면 딱 이제 떨어지죠.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이게 내분점 관련 이야기고요. 자,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 Q 이렇게 쓰고 이것도 중요한 건 A이냐 BA냐 딱 틀려. 몇 대면 있어야 되고 외분이나 내분이냐 있어야 돼. 네. 돼야? 네. 그렇게 되면 Q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져. M-N에 M 동그라미 마이너스 N 동그라미. 여기서 동그라미 여기에 들어가는 건 B에서 먼저 X A에서 나와줘. X 두 개 차이잖아. 마이너스. 부호. 내분일 때는 뭐야? 플러스. 플러스. 외분일 때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게 다르죠. 그러니까 식이 똑같아.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식의 흐름은 똑같다. 이해되지?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똑같이 M 대 N인데 이것도 식은 증명법은 이거야. M 대 N. 자, 여기 보면은 실선상에서 봐봐. 여기가 A, X1이고 여기가 B, X2지, 그지? 네. A, 선분 AB를 M 대 N인데 N이 크잖아? M이 N보다 크잖아? 네. 그러면 큰 거니까 더 멀리 가겠지, 그지? 네. M 대 N. 맞아? 네. 이해되니? 네. 만약에 M이 더 작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 똑같은데 M이 더 작아. 그러면 더 작고 더 길어? 말이 안 되지, 그지? 네. 어떻게 가야 돼? 안 돼. 안 되죠. M 대 네. 이 화살표를 잘 보라고. 이해됩니까? 네. 증명하는 방식 자체도 마찬가지야. 얘를 Q라고 하고 얘를 X로 놓지, 그치? 네. 그러면 M 대 N은 뭐야? X 마이너스 X1 대 X 마이너스 X. 이거를 정리해서 X는이라고 정리를 하면 이 식이 됩니다. 이해돼? 네.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은 저런 방식이야. 네. 근데 그게 그대로 좌표 평면으로 올라가면 똑같아. X1, X2지, 그지? 네. 플러스지, 그지? 네. 순서 쌍임 같은데. Y1, Y2. 맞아? 네. 그래서 나중에 기하나 벡터에 들어가면 3개 써요? 3개 가는 경우 있어. 3개인데 똑같은 식은. 그러니까 주직선에서 이 식을 쓰지, 그지? 좌표평면에서 또 마찬가지로 쓴단 말이야. 공간 위에서는 X, Y, Z 3개거든? 공간 위에서 똑같아. 변하지 않아. 알았어? 그러면 4차원에서 쓸 수 있고 5차원에서 6차원, 7차원, 8차원, 100차원에서 쓸 수 있고 100개를 써니까 맞지? 네. 그래서 100개를 쓰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벡터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하나만 쓰면 100차원도 할 수 있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벡터.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돼. 야, 재밌다는 소리는, 수학에서 재밌다는 소리는 어렵다는 소리야. 쉬운 건 재밌다. 수학에서는 쉬운 건 재밌다고 절대 안 그래. 야, 다음 시간까지 구구단 100번 써와. 재밌겠지. 한 10번까지는 재밌을걸? 근데 이제 30번이 넘어가면서부터 무슨 생각이냐면, 아, 씨발, 내가 지금 이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 거야. 70번이 넘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 나는 누구고, 내 손은 지금 뭘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고. 90번이 넘어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 거의 끝났다. 아니, 끝나긴 끝나겠는데, 그걸 쓰는 동안은 아무 생각이 안 들 거라. 왜? 이건 머리가 쓰는 게 아니야. 누가 써? 손이 써. 손이 구구단을 기억해. 왜냐? 구구단 못하는 새끼들 그래서 구구단을 한 100번씩 쓰면 돼. 자, 됐니? 네. 됐니? 자,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뭐니? 무게의 중심. 즉, 세 중선의 교점이지,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정 가운데 있는 건 중점. 이렇게 하지, 그치? 중점식은 뭐야?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이야. 그치? 네. 무게중심. 삼각형이니까. 세 개지, 그치?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다. 그게 무게중심이야. 간단하지, 그치? 그러니까 의미로만 따지면 되게 간단해. 중점, 두 점의 중점은 점과 점 사이의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냥 가운데만 이렇게 있으니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값이 나와. 그치? 이게 중점 관련된 거야. 무게중심은 기본적으로 점이 3개가 있어야 되는 삼각형 형태였거든. 거기에 중앙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다. 됐어? 네. 이해되겠어? 네. 자, 이거. 자, 그러면 자, 실제로 한번 보자. 내분점과 외분점이 총 유형이 몇 가지냐? 하나, 둘, 셋, 전체 큰 챕터가 3개네, 그지? 3개 표로 나오시. 그 다음이 직선이냐, 혹시? 그다음 이거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이 직선이네. 직선 방식. 여기서 다 나오겠구나. 자, 우선 내분점과 외분점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우선 첫 번째. 자, 두 점 A라는 점 8,2, B라는 건 마이너스 2,7에 대한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3대1.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 3대2로 외분하는 점이지, 그치? 각각 네. PQ라고. 그 선분 PQ의 무슨 점?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되겠어. 맞지? 네. 자, 내분점, 외분점 나왔으니까 꼭 세 가지는 준비하라고 했지, 그치? 네. 자, 첫 번째. 내분할 거야. 첫 번째. 해야 될 거. 선분 뭔데? A, B야? 몇 대 몇인데? 3대 2야? 네. 내분이야, 외분이야? 내분. 내분점이 뭐야? P. P야. 네. 준비했어? 네. 자, 두 번째. 또 준비할 거야. 선분 뭐야? A, B, A, B야? 몇 대 몇인데? 3대2. 3대 2야? 네. 내분이야, 외분? 외분점. 내분점 Q야? 우선 여기부터 가자. 네. 그러면 P라고 하는 점은 내분점이니까 3대 2지, 그치? 네. 3 플러스 2분의 3 동그라미 플러스 2 동그라미 컴마 3 플러스 2분의 3 동그라미 플러스 2 동그라미 해놓고 준비하면 돼. 네. 처음에 이곳과 이곳에 오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B점에서 와야 되지, 그치? 네. 3분의 1 뒤쪽에서 와야 되지. 네. B가 뭔데?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는 7이 돼야 되겠지, 그치? 네네. 얘는요 앞에 쪽에서 와야 되지. 네. 8, 2지, 그치? 네. 얘가 8이고 얘가 2면 맞아? 네. 그러므로 P는 5분의 마이너스 6, 2, 8에 16 10? 네. 컴마 5분의
3, 7에 21, 4.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2, P점. 됐지? 네. 자, Q점 가자. 형태식은 마찬가지라고 했지? 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 동그라미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컴마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 동그라미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자, 선생님 지금 하는 거 방식 똑같이 따라해. 왜 잊어버리지도 않고 나중에 헷갈리지도 않는다. 자, 처음에 들어올 것은 뒤쪽일 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7 7. 뒤에 거는 8 A에서 오는 거니까 8, 2 자, 이제 계산하자고. 는 1분의 의미 없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 맞아? 6 8에 16. 6. 맞지? 네. 여기는 1이고 3, 7에 21, 4. 17 17. 자, PQ 잡았지, 그지? 네. 근데 PQ 중점 잡으라고 했지? 네. 자, 중점은 2분의 두 개를 더해. 2 더하기 마이너스 20. 2분의 5 더하기 10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컴마 20. 저 쓰는 형태 잘 봐. 쓰는 형태 잘 보고 한 줄로 쓰지 마. 한 줄로 쓰면 니네 A, B 들 때 헷갈린다. 네. 알았어? 그러니까 준비 딱 해놓고 내가 넣어야 될 거 딱 잡아놓고 딱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자, 두 점 AB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A 대 1 A 대 1 마이너스 A로 얼마인지 알아? 몰라 정확하게? 몰라요. 몰라. 그랬더니 내분할 점이 몇 서분면이 위에 있대? 1서분면 위에 있대. 자, 느낌적인 느낌은 뭐냐면요. 느낌적인 느낌은 이런 걸 분명히 풀어본 적이 있어요. 1학년, 이제 중학교 때. 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2사분면 위에 있을 때 그러면 뭐는 X는 0보다 작고 Y는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해서 썼지, 그치? 네. 그런 개념. 자, 준비하자고. 선분 뭐야? A AB. 선분 AB. 몇 대 몇이야? A 대 1 A 대 1 마이너스 A. 내분이야, 외분이야? 내분이. 내분. 자, 준비했지? 네. 자, 가보자고. 순수상이니까. A 플러스 1 마이너스 A에 A 동그라미 플러스 1 마이너스 A 동그라미 컴마 A 플러스 1 마이너스 A에 A 동그라미 플러스 1 마이너스 A 동그라미. 됐어? 네. 여기에 들어올 것은 B에 해당되는 거 들어올 거야. 맞지? 네. B가 지금 6하고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6,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A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5. 어차피 밑에 분모는 계산하면 1이라는 건 알지, 그지? 네. 그러므로 6A, 9A 9A, 마이너스 3, 컴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7A, 플러스 5. 맞아? 네. 근데 얘가 몇 서분면 있다고? 1서분면 그럼 얘는 0보다? 얘는 0보다? 맞아? 즉 9A는 크다 3, A는 3분의 1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리고 얘는 7A가 작다 5가 됐지, 그치? 네. A는 7분의 7분의 5보다 작다. 맞아? 그럼 A가 3분의 1보다는 크고 7분의 5보다는 작으니까 A의 범위는 3분의 1보다 크고 7분의 5보다 작다. 돼요? 범위가. 쉬움. 네. 다음. 자, 그러면 얘는요. 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치? 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앞에 지금 두 문제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분명히 내분, 외분, 중점 이런 말이 나왔지, 그치? 네. 근데 현재 이 문제는 내분이야, 외분이야 뭐 나왔어? 자,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무것도 안 나오면 뭐부터 해야 돼?
해석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 그치? 네. 자, 좌표평면 이게 A라는 점이 몇 컴마면? 5, 마이너스 2. A라는 점이 5, 마이너스 2. B라는 점 마이너스 1, 4. B라는 점은 마이너스 1, 4. 자, 이거 이제 백을 읽을까? 두 점 A, B를 뭐한? 있는 직선. 요렇게 직선? 맞아? 아니지. 직선이니까 더 가야 되는 거지, 그치? 네. 직선 AB 위에 AB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몇 배가 된다. 3배요. AB의 길이는 분명히 얘를 뜻하는 말일 거야, 그치? 네. 그게 AB의 길이지. 네. 근데 C라고 하는 건 처음 보는 건데 만족하는 점 C의 좌표를 모두 구하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C라는 좌표가 어딘가 있긴 할 거야, 맞아? 네. 근데 뭐라고 써있어?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의 몇 배? 3배. 맞아? 네. 그러면 C의 위치라는 게 여기일 수도 있어. 왜? BC 요만큼의 길이지, 그치? 네. 요만큼의 길이의 몇 배? 세 3배가 AB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네. 근데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BC의 길이지, 그치? 이게 BC의 길이인데 이 길이 몇 배? 3배가 이렇게. 맞아? 네. 이해돼? 네.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네. 여기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BC야, BC. 아, 맞아. AB고 아. BC. 여쪽에 있으면 안 되지. 네. 맞아? 네.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야. 처음에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여기가 A라는 점이 있어. 5, 마이너스 2야. 여기 B라는 점이 있어. 얘가 마이너스 1, 4야. 근데 C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그랬지, 그치? 네. 얘는 몰라. 네. 맞아? 네. 그런데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4. 1대 3이 되겠지, 그치? 네. 오, 맞아요. 그러면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치? 네. C의 값을 구하려면 이 녀석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뭐냐? 내분점이 더 쉽거든. 내분점으로 생각한다면 선분 무엇을? AC. 이거를 몇 대 몇으로? 선분 AC라고 얘기했잖아. 3대 1로 내분한 내분점이 뭐다? 마이너스 1,4요. 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아, B다? 네네. 뭐냐? 네. 말고 외분으로. 외분으로 생각한다면 봐봐.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지, 그치? 네. 선분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두 가지를 생각해. 네. 그럼 얘는 얼마야? 아, 네. 이거 1. 이 길이지, 그치? 네. 선분 무엇을? A. A, B를. BA를 하면 또 거꾸로야. 네. A, B를 몇 대면서? 4대 1로 뭐 하는? 외분. 외분하는 외분점 C. 이렇게 두 가지. 됐냐? 네. 자, 실제로 얘는요. 자, 얘보다는 얘가 더 궁금할 거야. 정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치? 우선 얘부터. 1번 해요. 3 플러스 1에 3 동그라미 플러스 1 동그라미, 컴마. 3 플러스 1에 3 동그라미 플러스 1 동그라미. 맞지? 얘가 뭔데? C지? 네. 그러면 A고, 여기는 A. B야. 맞아? 네. 이쪽은 A지? 네. A가 지금 요거지? 네. 5하고, 마이너스 2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4분의 3A 플러스 5, 컴마 4분의 3B 플러스 정차려 3B 마이너스 2.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 4가 된다는 소리야. B가 된다고 했으니까. 네. 맞냐? 그럼 얘가 이거라면 3A 플러스 5는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 4. 3B 마이너스 2는 16. 넘어가면 18, B는 6. 6.
그래서 C점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오지 그지? 네. 자 같은 방식으로 외분으로 또 해봐. 외분으로 적어보 4 마이너스 1에 4 동그라미 마이너스 1 동그라미 컴마 4 마이너스 1에 4 동그라미 마이너스 1 동그라미 여기 들어올 거야. B가 오는 거야. B 마이너스 1 4 4 여기 들어올 거는 A가 들어오겠지? 네. 5하고 마이너스 2요. 이러면 C가 바로 떨어진다잉? 5분의 3분의 3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컴마 3분의 3 4, 4, 16 플러스 2 2 8 맞아? 네. 는 거야. 마이너스 3 6 바로 떨어지죠. 네. 이해돼? 그러니까 외분으로 풀던 내분으로 풀던 관계는 없어. 문제의 요점은 뭘 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걸 그림을 그려서 내가 선분은 무엇을 쓸 것이냐, 비율은 어떻게 쓸 것이냐, 내분을 할 것이냐, 외분을 할 것이냐, 이거를 반드시 찾아내. 알았어? 알겠냐? 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계산 안 할 거야. 니네가 해. 자,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거 할 거야. 네. 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네. 여기에서 여기가 A야. 5, 마이너스 2고. 여기가 B야. 마이너스 1, 4 그리고 C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지? 네. C가 A, P, Q 할게. 아, 네.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게 3 이 녀석이 3이고, 이 녀석이 1이지, 그치? 네. 자, 봐봐. 이것도 이제 선분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 자, 중점으로 가보자. 중점으로 가려면, 중점으로 가려면, 양쪽 끝에 가운데 점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 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는 2요. 2가 되겠지, 그치? 네. 선분 무엇을? 아, A, B. A, B를, 선분 A, B를. 그러면 B에서 가는 게 2. 2. B에서, 아니, A에서 가는 게 2, B에서 가는 게 1. 맞아? 네. 몇 대면? 2대 1. 무슨 점? 내분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외분점으로 잡는다. A, C. 예를 들어서, A, C에 대해서 외분점으로 잡는다면, A, C니까, 성분 A, C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얼마? 3. 이렇게 가는 거 얼마? 1 1. 이렇게 해서, 성분 A, C를 몇 대면서? 3대 3대 1로 뭐하는? 외분을 외분하면 외분점. 잠깐만, 얘가 C지, 그지? 얘는 B요. 이렇게. 이해돼 무슨 소리인지? 네. 그래서 이 녀석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림을 잡았으면 그 녀석 잡는 연습을 해야 돼. 됐어?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특별한 거 없어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저거라고 했지, 그지? 네. 자, 무게중심은 어떻게 돼요? 다 가능하셔서 더해서. 바다에서 3으로 나누면 되지, 그지?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별 풀거 없어요. 네. x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아. 3으로 나누면 얼마? 2가 나온다는 소리고. 네. y쪽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럴 때 a와 b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자, 근데 문제용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야. 첫 번째 문제는 연산이니까 내가 굳이 풀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게 봐봐. 세점 ABC가 있어. 그런데 꼭지점은 삼각형 ABC에서 뭐 AB, BC, CA를 몇 대면수로? 2대 2대1로 내보냈지, 그치? 네. 2대1로 내보낸 점을 DF라고 하고 그거의 무게중심으로 구해. 네. 맞냐? 네. 잘 봐봐. 자, 좌표평면 위에 A가 A라는 점 4,10이야. 네. B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이야. 네. C는 7, 마이너스 5요. 7, 마이너스 5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거든, 지금. 네. 맞지? 네. 자, 선분 잘 걸어서 선분 A, B를 몇 대면수?
2대1. 그러면 A에서 A, B인데 A에서 가는 게 얼마? 2. B에서 가는 게 얼마? 1. 2대 1로 얘가 D야 지금. 네. 3번 뭐를? B, C를 몇 대 몇으로? 2대1. 2대 1 맞아? 네. 얘가 2야 네. 2대 1 그지? 네. 그 다음에 성분 C. C를 몇 대 몇으로? 2대1로. 2대 1 그래 그지? 네. 요 점을 이은 삼각형은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네 맞냐? 네. 맞아요? 네. 이 녀석의 뭘 구하래? 무게중심을 구하래 네. 맞지? 그러면 너희는 내분점식을 총 3번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식을 한 번을 써야 되지 그치? 네.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림을 잘 봐봐 현재 그림을 잘 보면 뭔가 좀 규칙적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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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꼭 점점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그치? 맞아요? 네. 네. 이런 거하고 비슷해. 이거하고 비슷해. 봐봐. 이렇게 생각해봐. 2대1이니까 얘네가 지금 못 알아보는 건데 이거의 무게중심이 여기다 치자. 알았지? 네. 이거의 중점 가운데죠? 네. 중점 가운데죠? 네. 중점 가운데지 그치? 네. 이 세 개를 이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떨까? 아, 같아요. 이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네. 이것도 같은 비율로 이렇게 줄어든 거니까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원리만 안다면 굳이 DEF를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만 하면 돼? 세 개 더해 얼마야? 굳이 네. 네. 3, 세 개 더해 6이요. 6이야? 네. 2네 그치? 네. 답 봐봐 3,2야. 아, 뒤에서 이제 나중에 확인해. 네. 이해돼 뭔 소리지? 근데 문제가 이런 게 문제가 돼. 선분 AB, 선분 BC, 선분 AC 이런 문제가 돼. 그러면 왜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A, B, C가 나왔을 때 잘 봐봐. 뭐 진짜 이상할 거야. 2대 1이지. 네. 여기가 2대 1이지. 네. 근데 여기서는 1. 2대 1이 돼. 그럼 바로 해야 되지. 그럼 이제 구해야 돼. 간혹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 아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에이씨 아주 개 같은 새끼는 얘는 1대 2고 얘는 3대 4 뭐 이렇게 돼. 얘는 뭐 2대 5로 뭐 이렇게. 이거 뭐란 소리야? 얘는 다 죽었다는 소리야. 알았어? 이건 없어.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알았어? 이해되냐? 네. 찍으시고요. 자, 다음은 두 문제인데 1분 남았거든요. 1분 안에 내가 이걸 설명합니다. 왠 줄 아니? 왠 줄 아니? 했었지. 이거 좌표평면 위에만 올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니네가 했던 문제야. 나 그림만 그리면 돼. 원리만 알려주면 끝나는 거. 볼래? 봐봐, 첫 번째. 안다면 이제 알 거라고 생각해. 자, 첫 번째 봐봐. 세점 ABC가 있는데 사각형 뭐? ABCD가 뭐가 되도록? 평행사면. 평행사변형이면 이렇게 생긴 게 평행사변형이야. 맞지? 네. 여기 A, B, C, D지 그치? 네. 이거의 점이 마이너스 1,4, 이 점이 5,0, 이 점이 8,4지. 네. 얘 뭐냐고 물어봤지, 그치? 네. 맞냐? 평행사변 떴으니까 머릿속에 평행사변 되는 조건 5가지 뜨겠네? 네. 두 개가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 네. 문제 풀 때 의미 없어. 두 번째,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문제 풀 때 쓸 뭐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아니야. 각이 같다. 각은 아예 표현도 안 돼. 네. 네 번째 뭐야? 저 대각선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2등분한다의 의미는 중점. 두
개의 중점과 두 개의 중점이 서로 어떻다고? 같다. 그럼 의미 나오겠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이 기울기로는 뭐? 때려주게도 못 풀어요. 아,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보든가. 길이로도 풀 수 있긴 한데 길이로 풀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 알았어? 네. 다음.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면 아, 이 문제는 때려주기도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왜야? 자, 봐봐. 이 문장 쭉 읽다 보면 어디선가 많이 보던 문맥이 하나 있어요. 뭐야? 각 A의 2. 그렇지. 각 A의 2등분선.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뭐가? A, B, A. A, B, C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2등분한 요거에 D라고 해있으면 뭐? A, B 대 A, C는 B, B 대 C. 맞아요? 네. 이 길이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뒤에 좌표를 구하라는 거지, 그치? 네. 이 길이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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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근데 이렇게 그어놓고 뭘 했냐면 얘를 2등분 했지요? 네. 여기가 2등분 했지요? 네. 이 길이가 13이 나오고요. 이 길이가 5가 나와요. 네. 뭐야? 네. 그러면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5니까 얘는 몇 대 몇이냐? 13 대 5요. 13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네. 맞아? 네. 그러면 상황을 이렇게 되는 거야. 선분 무엇을? B, C. BC를 몇 대 몇으로? 13 13대 5로 뭐한? 내분한 내분한 내분점이 뭐다? B다. 이렇게 봐. 사실 얘기해서 요 파트에서 선생님이 그 30분을 써요. 원래 왜 30분을 쓰느냐? 왜겠어? 왜 여기서 30분을 쓰겠어? 저거를 까먹었어요. 각의 2등분선의 성질 공식. 그럼 야 기억하냐? 외곽의 2등분선의 공식을 기억하냐? 공식을 기억하진 않고 공식은 알고 있는데 그림을 모르는 거지. 그림만 알고 공식을 몰라요. 야, 외곽의 이동선 공식은 똑같아. AD 대 AC는 BD 대 CD야. 그러니까 어디가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내야지.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내야지. 자, 그거를 하셔야 되고요. 중3들은 작년에 했었고, 고1들은 작년에 선생님이 했었고, 중3들은 작년에 배웠지, 그지? 네. 또 앞에서는 평행사변에 대한 5가지 조건이 있지, 그치? 네. 그 평행사변 5가지 조건 말고도 또 많지. 직사각형의 정의와 성질, 가르마의 정의와 성질, 정사각형의 정의와 성질, 근변사각형의 정의와 성질. 맞아? 그 이야기를 전부 다 하면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니네는 다음 시간까지 정리해 오세요. 네. 정리해 오시라고요. 증명해 오시고. 왜? 왜 눈동자가 왜 흔들려? 증명도 해야 돼요. 아니 뭐 그림을 그려와. 그림을 그려와. 그러면 되잖아. 알겠어? 이해됐어? 알겠다? 여기까지.